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과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7월 12일입니다. 선관위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이제는 대선 출마 선언 이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물론 그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출사표를 밝히는 게 필요하고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액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예비 후보 자격으로 어떤 분야, 어떤 종류의 국민들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보다도 더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광산의 지하 막장도 갈 수 있고 원룸에서 고생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고 광폭의 대선 주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그는 이제 평당원으로서 높게는 예를 들어서 황우려, 황교안, 김종인, 전직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의 원로, 중진 의원들 다 만나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청년 당원들, 그 일반 책임 당원들, 일반 평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당내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전략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라면 7월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즈음해서 대선 출마 선언과 국민의힘 입당을 동시에 하고 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동훈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대변인 직책을 맡은 것이죠.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밝힌 윤석열 총장의 광폭 대선 전략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단순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이 점은 여러 번 시청자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든 아니면 우파의 어떤 야권 단일 후보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 전체의 권력을 소나기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회 권력은 2024년까지 좌파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어서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권력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 달에 역시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되찾아와야 지방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의 임기는 다음 우파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1년 내지 1년 반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 집권 권력, 검찰과 공수처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로 차기 정권 전반부에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물론 여론의 압력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자진 사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1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이런 여론의 압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파가 집권했을 때 정권 초기에 예상되는 민노총의 총파업투쟁, 집회와 시위투쟁,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여론의 압력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측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수, 중도는 물론 문재인에게서 이탈한 이탈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문재인의 집토끼였다가 뛰쳐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산토끼들. 거기에는 원래 산에 있던 중도층 산토끼가 있고 문재인에게서 이탈한 이탈 진보 산토끼가 있습니다. 두 산토끼 세력을 대거 국민의힘 집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우파 집토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광폭 전략이고, 세 번째, 김종인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다음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조금 전에 광폭 전략에 따른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 카드 중에 하나로 김종인을 남겨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동교동의 DJ 도서관을 윤 총장이 방문해서 정보화의 기반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수호했다. 두 가지 점을 특별히 칭송한 것을 우파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우파의 인사들은 DJ에 대해서 4억 5천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홍삼 트리오 아들들의 부정부패라든가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 사건이라든가 국정원에서 민간인 1000명을 상대로 했던 불법 도청 사건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오히려 민주주의를 탄압을 했던 김대중 정권의 그늘 같은 측면에도 윤석열 총장이 공과를 균형 있게 언급했어야 된다라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견제하면서도 일단은 윤 총장이 왜 이런 광폭 전략을 일단 구사하고 있는가? 산토끼, 호남의 산토끼, 산에 있는 산토끼, 이탈진보 산토끼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폭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일단 포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